예, 안녕하세요. 비어 투리스트 맥주 리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번 정도 리뷰를 찍어서 올려서 이제 지인들, 특히 맥덕들 위주로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좀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겠냐 이런 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운 내용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한국 맥주 소비자들 관련된 인터뷰 영상들이나 뭐 다큐멘터리들이 최근에 보도가 TV에 많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 인터뷰한 걸 보면 사람들한테 무슨 맥주 제일 좋아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 사람들이 저 밀맥주를 좋아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소비자들이 이렇게 밀맥주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밀맥주라는 컨셉 자체가 이제 보리가 아니라 밀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맥주를 잘 인식하는 것 같은데, 밀맥주라는 단어 하나로 지칭하기에는 굉장히 그 밀맥주 안에도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뭐 브랜드별로 맛이 다르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 장르 자체가 다르고 나라별로 밀맥주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음할 맥주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 밀맥주죠. 좀 국적이 불분명하긴 한데 한국에서 나온 오비 오비 프리미어 오비 프리미어에서 나온 바이젠 맥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벨지안 윗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본에 있는 키우치라는, 원래는 이제 일본 사케 양조장인데 맥주로 왕창 떠버린 브루어리가 됐습니다. 히타치노 네스트에서 나온 벨지안 위트. 스타일은 벨지안 위트인데 여기서는 화이트 에일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나왔습니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파울라노에서 나온 헤페바이젠, 파울라노 헤페바이젠을 시음을 할 테고, 네 번째는 바이엔슈테판에서 나온 비투스라는, 요거는 조금 스타일이 다릅니다. 바이젠 복이라는 맥주입니다. 이제 4가지를 오늘은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백문이 불여일견, 오늘은 제가 이 잔을 좀 공정한 비교 시음을 위해서 4가지를 똑같은 잔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잔으로 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서 이제 시음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오비에서 나온 오비 프리미어 바이젠부터 따라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부엉이 맥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제 사케 양조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맥주로 훨씬 더 유명해진 키우치 브루어리의 벨지안 위트 화이트 에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지금은 마트에도 워낙 많이 들어와 있고 밀러사에서 인수를 했던 파울라노라는, 원래는 뮌헨 기반의 브루어리인데 밀러사에서 인수를 한 지가 꽤 됐죠. 파울라노 헤페바이젠입니다. 독일 스타일의 밀맥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바이엔슈테파너의 바이젠 복인 굉장히 유명한 맥주입니다. 해외에서 비투스라는 맥주를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가지 맥주를 보시면 일단 색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색을 비교를 해보면 색 측면에서는 이 벨지안 위트, 그러니까 사실 벨지안 위트로 가장 유명한 술을 꼽으라면 우리나라에서는 후가든을 보통 꼽죠. 오비 맥주의 모회사인 이 에나이저부시 인베브에서 나오고 있는 후가든 양조장을 제일 꼽고, 그 다음에 후가든의 원조격인 이제 오리지널 양조자가 만든 나중에 브루어리인데 이제 셀리스 화이트, 셀리스 브루어리에서 만든 셀리스 화이트를 꼽는데, 뭐 호가드는 워낙들 많이 드시니까 좀 너무 일반적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 히타치노 네스트의 화이트 에일을 골랐고요. 벨지안 위트가 딱 보기에도 색깔이 제일 밝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의 유지력도 오히려 오비 프리미어가 헤드가 좀 살아있는 반면에 뭐 이쪽 그 헤페바이젠 계열은 좀 더 많이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색은 사실 파울라노 헤페바이젠이
가장 어두운 약간은 그 엠버 계열의 호박색 계열까지도 띄고 있고요. 도수는 사실은 바이언 슈테파너의 비투스라는 맥주가 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참고로 도수를 말씀드리면 오비 프리미어가 5도, 히타치 네스트가 5.5도, 그 다음에 헤페바이젠 파울라너가 5.5도, 그 다음에 바이언 슈테판 비투스가 7.7도입니다. 얘가 제일 높지만 실제로는 제일 색깔이 진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위트비어 계열은 다 이렇게 좀 클라우디하다고 영어 표현을 하는데 뒤에 손가락을 넣어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탁한 것이 특징입니다. 명칭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오비 프리미어는 사실 오비 프리미어 바이젠은 독일계 맥주를 표방한 맥주, 바이젠 맥주죠. 이름 자체가 바이젠이라는 것이 독일 말로는 이제 밀맥주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젠이라고 하면 밀이라는 뜻이고 바이스 그러면 하얗다는 뜻인데 사실은 바이스 비어라고 하든 바이젠 비어라고 하든 뭐 밀맥주를 지칭하는 것은 같습니다. 히타치노 네스트 화이트 에일 같은 경우는 이제 벨기에 스타일의 밀맥주이고 이제 독일계 밀맥주의 경우에는 밀의 함량이 66%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50% 이상이 되면 보통은 밀몰트를 사용하도록 이제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밀맥주인 헤페바이젠의 경우는요. 헤페라는 여기 병에 보시면 헤페라는 이 명칭은 사실은 여기 헤페라는 뜻은 죄송합니다. 이스트 그러니까 결국엔 효모를 뜻하는 것이고요. 바이스라는 것은 여기 바이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바이스라는 것은 하얗다는 뜻입니다. 바이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밀맥주이고 그러니까 헤페바이젠이라는 거는 이제 효모가로 만든 이제 밀맥주 밀이 들어간 뭐 맥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굳이 오늘 여기서 빠진 이 밀맥주 중에는 아무래도 아메리칸 위트비어는 보통 몰트 규정이 뭐 없습니다. 몰트는 뭐 한 30에서 50%까지 쓰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구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포함을 시키진 않았고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정도 종류인 것 같아서 이렇게 4가지를 했습니다. 벨지안 위트는 참고로 몰트빌에 위트 몰트가 들어가 있진 않고요. 그냥 몰팅되지 않은 밀 자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 자체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좀 그 밀을 한번 구워서 혹은 이제 로스팅을 해서 몰팅이라 하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살짝 굽는다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비 프리미어 바이젠은 원래는 이제 독일계 헤페바이젠이라고 하면 바나나 내지는 클로브 향이라고 하는데요. 파울란에서 확실하게 납니다. 바나나 향과 그 다음에 풍선껌이라고 미국 애들은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금 달콤한 향이 확실하게 나는데요. 오비 프리미어 바이젠에서는 약간 은은하게 나는 편이죠. 반면에 이제 히타치노 네스트 같은 혹은 호가든 같은 이런 벨기에식 맥주에서는 시트러스한 향이 납니다. 시트러스하단 향, 좀 약간 그 달콤한 오렌지라든지 그다음 허브 향 혹은 조금 스파이시한 페퍼 같은 향이 납니다. 바이엔 슈테판의 비투스는 역시 클로브와 바나나 향이 나네요. 그러니까 독일계 바이젠 계열은 비슷한 향이 납니다. 바나나 향, 풍선껌 향이라고 하는 좀 달콤한 향이 나고요. 시음을 해보자면 오빈 프리미어 바이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만든 바이젠 치고는 굉장히 독일계 헤페바이젠에 가깝게 만들어진 바이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순서대로 마셔야 되겠죠. 참고로 이제 벨기에식 위트비어는 맛이 굉장히 크리스피합니다. 크리스피하고 드라이하고 맛이 깨끗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수씨 아신 코리앤더 향이 많이 나고, 오렌지 계열, 시트러시 계열. 그러니까 깔끔하고 상큼하고 이런 계열의 맛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크리스피하기 때문에 좀 청량감을 주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호가든이 참고로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 한국인데,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호가든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호가든을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이 벨기에식 위트비어는 인기가 많습니다. 독일계 헤페바이젠은 흔히 풍선껌 맛이라고 하고, 바나나 향이라고 하는 향긋한 맛이 납니다. 과일 향이 납니다. 이것은 효모에서 나는 플레이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맥주 맛은 이제 효모, 그러니까 이스트가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몰트가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벨기에식 밀맥주는 아무래도 몰트, 그러니까 밀 자체가 좀 작용을 많이 하는 맥주고, 이런 독일식 맥주 같은 경우는 효모가 작용을 해서 좀 향긋한 그런 과일 향이 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비투스를 시음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촬영을 다 하고 나면 저는 이런 맥주들은 이제 많이 안 마시고 버리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이제 비투스 같은 경우는 남겨두고 마실 것 같은 맥주입니다. 워낙 이제 좋은 맥주고, 바이엔슈테판은 참고로 이제 미넨베이스에 11세기에 만들어진 브루어리이기 때문에 뭐 1000년 이상 된 브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떨스티 몽크라는 펍이 이제 바이엔슈테파너 맥주를 직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손쉽게 드실 수 있죠. 참고로 오늘 제가 시음하는 4가지 맥주는 전부 다 마트에서 지금 구할 수 있는 맥주입니다. 제가 마트 가서 사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드실 수 있을 거고, 이 바이엔슈테파너 비투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신세계에서 사왔는데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사실은 참고로 바이젠 복이라 하면 바이젠 스타일과 이제 복 맥주 스타일 합친 건데, 복 맥주는 이제 라거의 일종으로서 좀 도수가 높고 몰트가 많이 강조된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젠 복이면 이제 바이젠 효모를 섞고 밀이 들어갔는데 복의 어떤 특성을 지닌 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바이젠이니까 에일 종류로 보셔야겠죠. 사실 이건 약간 도수가 높은 바이젠이라고 해도 믿을 법할 정도로 바이젠의 특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복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효모의 특성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몰트가 조금은 살아 있습니다. 몰트 백분이 살아 있고, 이제 보통 바이젠 계열의 맥주들이 알코올 도수가 이제 4에서 4.5도에서 5.5도 정도인 반면에 바이젠 복은 이제 7, 8도가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밀맥주 중에서도 이런 좀 상쾌한 계열이 아니라 좀 강한 걸 먹고 싶다, 그러면 이 바이엔슈테파너 비투스를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4가지 밀맥주 계열을 시음을 해봤고요. 오비 프리미어 바이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괜찮은 퀄리티의 바이젠 맥주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가든과 같은 계열인 벨지안 위트 계열인 히타치노 네스트 화이트 에일, 브루어리는 키우치 브루잉입니다. 그 다음에 파울라는 뭐 대형 양조장이죠. 네 번째는 바이엔슈테파너,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바이엔슈테파너 브루어리의 비투스라는 맥주까지 시음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4번째 밀맥주 시간,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4번째 밀맥주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